뇌혈관 질환 중에 특별히 뇌동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벌써 머릿속 시한폭탄 해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근데 알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진료실에서는 뭐 5분, 10분 밖에 얘기 나누지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밖에서 가운 벗고 만나니까 저도 살짝 흥분이 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온전히 저희들끼리만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7080 세대들은 한 번씩 들어본 노래들이에요.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여자 가수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파워 오브 러브와 같은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아주 멋진 여자 가수이죠. 근데 이분이 4년 8월 26일 47세 때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매년 8월이 되면 이 여자 가수를 기리는 추모 집회를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아무런 병력도 없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다음 좀 주시겠어요? 우리 뉴스 한번 볼까요? 1992년 영화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입니다. 영화 보셨어요? 이 공연 하나로 샤론 스톤은 저는 영화 이거 2번 봤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대단히 건강하고 젊고 이쁜 여자 배우이죠. 네, 이렇게 성공학으로 달리등을 했지만 40대에 접어든 샤론 스톤은 2001년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언어 능력과 시력이 떨어졌고 다리도 절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2006년 원초적 본능 2로 재기를 꿈꿨는데요. 흥행참패 설상가상으로 결혼 생활도 깨지고 아들의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은퇴를 고려 중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샤론 스톤, 후유증도 나이도 잊은 채 화려하고 화끈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아까 그분이랑 다르죠? 이분은 새로 삶을 시작하셨어요. 20대를 방불케 하는 이 목걸이가 굉장히 비싸 보여요. 깨달은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동안 이전에 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엉덩이가 두툼한 팬케이크 같다는 걸 잘 안다며 20대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57세의 원조 섹시 아이콘 샤론 스톤은 섹시함에 대해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끼고 즐기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외국 사람만 나오니까 잘 와닿질 않죠. 다음 뉴스 한번 더 볼까요? 유명한 배우시죠? 대중문화 소식 좋다는 것입니다. 배우 겸 가수인 안지욱 씨가 미국에서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안 씨가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했다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출혈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들으세요. 심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3, 4주가량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무슨 증세가 있거나 징조가 있었으면 미국을 갔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갑자기 증상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수술받고, 얼마 전에 드라마도 나오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렸다는 그 여자 가수는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드렸던 뉴스에서는 뇌출혈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질병이 뇌출혈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뇌동맥류라는 병이 터져서 생긴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뇌동맥류라는 거고, 이게 동맥류가 터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뇌출혈하면은 우리가 중풍,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혈관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도를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의 수도를. 수도가 겨울에 얼면 터지는 거 말고 터지기 전에 막혀요. 아니, 뭐 어는 거 말고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찼어요. 그러면 수도가 막혀요. 그 수도가 막히는, 말하자면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중풍이에요. 뇌경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뇌졸중 안에는. 그 다음에 우리 왜 뉴스에 상수도가 터져서 막 도로에 물 넘치는 거 봤죠?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병이 있어요. 그 터지는 병이 소위 말해서 뇌출혈이라는 거고, 그 뇌출혈이 뇌졸중의 일종이고, 막히는 게 많겠어요? 터지는 게 많겠어요? 막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출혈이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애써야 되는 거는 막히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뇌졸중은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거, 주로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막히든 아니면 혈관 안에 기름기가 껴서 막히든, 막히는 뇌졸중이 10명이면 7명 정도는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에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고,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인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것은 혈압 관리를 잘 안 하면 혈관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터져버리는 게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거고, 그 중에 일부에서 이런 뇌동맥류라는 걸 갖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 생기는 뇌지점학과 출혈도 뇌출혈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모든 병들 중에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일 무서운 게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르신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뭐 피리 불고 막 이러잖아요. 이 꽈리, 이렇게 예쁜 꽈리라고. 그래서 많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동맥은 머리에 있는 혈관이고 뇌동맥에 꽈리가 생겨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뇌동맥이 부풀어서 왔어요,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서 왔어요, 얘기하는 사람. 실제로 저희 의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뇌동맥류라고 한자말로 부르는데, 이 한자말이 무슨 뜻이에요? 혹이란 뜻이에요, 혹. 그래서 뇌동맥에 혹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뇌동맥류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면 이게 컴퓨터 촬영으로 촬영한 뇌혈관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머리에 혈관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직접 뚫어서 찍는 혈관 검사예요. 이게 훨씬 선명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뇌혈관을 찍는 가장 세밀하고 자세한 검사가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거고, 이 뇌혈관 조영술은 입원하셔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원하기 전에는 뇌혈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CT, 컴퓨터 촬영이라고 하는 거, 혹은 MRI 이런 것으로 뇌혈관을 찍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가 부푼 거겠어요? 혈관이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이만큼 주머니가, 아까 그 보여준 꽈리처럼, 그죠? 주머니가 이만큼 달린 거예요. 여기도 주머니가 이만큼 달린. 이런 걸로 뇌동맥류, 뇌동맥꽈리, 뇌동맥에 부풀어 오른 거를 진단을 한다 말이죠. 예? 뇌동맥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뭘까요? 머리에 저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어떻게 알아요? 뇌동맥류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샤론 스톤이라는 여배우도 그랬고 안재욱이라는 남자 배우도 자기 머릿속에 뇌동맥류가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터져서 뇌출혈이 돼야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터져서 뇌출혈이 되었을 때 그때 주로 응급실로 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뇌동맥에 흔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나왔어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에 있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어떤 증상이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중풍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쪽 마비. 잘 하시네. 한쪽 마비가 있으면은 갑자기 생겨요. 한쪽 마비가. 그러면 병원으로 가셔야겠죠, 그죠? 검사를 해야 하니까. 또 어지러운 거.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인데 주로
머리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아닐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지러운 거는 한 번쯤 뇌혈관을 체크해야 돼. 머리 혈관 때문에도 오니까. 또 말이 어눌해지는 거. 아, 잘하시네요. 말이 어눌해져요. 말이 이게 누가 들으면 당신 말이 좀 어눌해져.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해요. 이런 언어 장애 증상이 생길 때. 또 걷는 거. 예. 걷는 것도 이렇게 비틀비틀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외우기가 힘들면 이웃 손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웃 손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말하는데, 이웃 손발이 뭐냐면 이웃 손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들. 이웃 손발이 발음이 분명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웃 손발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손발 할 때 자기 손발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예? 자기 손발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손발, 이웃 손발 하면서 이렇게 들어볼 때 만약에 양쪽이 똑같이 되면 다 여기는 다 괜찮으세요. 근데 한쪽이 안 돼.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뇌혈관 질환은 특징적으로 천천히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겨요. 부지불식간에 전격적으로. 그래서 다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쭉 보여드릴 거지만 최근에는 의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런 병들이 생겨도 전문가를 찾으면 저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예? 보세요. 그 중에 이제 두통이 있는데 여러분들 흔히 머리 아프시잖아요. 저도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머리 안 아파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되는 두통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갑자기 생긴 두통. 그 다음에 일생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두통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언제부터 아파요? 그러면 어제부터 지끈지끈 1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평생 고질적으로 아파요. 이런 것들은 큰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멀쩡하게 있었는데 어제 TV에서 무슨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혹은 내가 어제 누구랑 막 언쟁을 하면서 싸우는데 삿대질하는 그때 갑자기 뭐가 뻑했다. 근데 그 두통이 너무 심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고 토하고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환자들 경우를 볼까요? 쇠망치.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장작 부러지는 소리. 여기는 더해요. 도끼로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갑자기 아주 극심한 두통이 생기면 그거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거는 머리에 아까 얘기한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이 있을지도 모르는 점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그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강연에서 제가 소개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이제 컴퓨터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희끗희끗 보이는 게 다 출혈이에요. 여기 뇌 컴퓨터 촬영이라는 건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좀 비근한 표현이지만 머리를 수박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건데 이게 눈이고 여기 뒤통수고 오른쪽 왼쪽인데 보면 연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피가 머리에 있는 지주막이라는 밑에 쭉 퍼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뇌동맥류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치료하는 뇌동맥류는 이렇게 터진 것보다 안 터진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최근에는 뇌혈관 검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뇌동맥류 꽈리가 있어요, 부풀었어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파열 뇌동맥류가 주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두통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미파열 뇌동맥류가 훨씬 많아졌어요. 파열 뇌동맥류는 이미 터져서 온 경우는 주로 중년 이후에 잘 생기고 안타깝게도 이 병은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많아요. 1.5배.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얼마나 흔할까 이게 우리 1년 통계인데 2016년 마지막 통계 보면 이 파란색이 아까 얘기한 터지지 않은 뇌동맥이 우리나라 1년 전체거든요. 한 25,000예가 되죠. 25,000예. 그 중에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치료를 몇 프로를 해요?
그 대개 1년에 미파열 뇌동맥류를 한 2만 5천 례를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는데 그 중에 치료하는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터진 거랑 같이 보면 우리가 1년에 파열된 거, 터진 거랑 터지지 않은 거 총 합치면 우리가 1년에 의사들이 치료하는 뇌동맥류가 얼마나 될까? 1년에 한 15,000례가 되고요. 그 중에 이 파란색이 미파열인데 파열되지 않은 거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지금 16년이니까 18, 19면 한 해가 갈수록 파열 뇌동맥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상태로 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왜 그렇겠어요? 일단 검사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요. 검사들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터지지 않은 것들을 막 치료하면 터지는 경우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터지는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오히려 이런 터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치료하면 터지는 경우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래. 어쨌든 1년에 우리가 한 이 정도 되고 이 뇌동맥류가 인구 우리가 10만 명당 이렇게 따지는데 10만 명당 하면 잘 실감이 안 나시죠? 대개 보면 아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명 중에 인구 2,000명, 성인 2,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뇌동맥류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생겨요? 언제 생겨요? 그리고 언제 터져요? 네?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죠?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잘 몰라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없고 다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잘 생기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잘 생기고 여자들이 조금 잘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주 희귀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잘 생기더라. 근데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언제 생겼는지 언제 터진지 잘 몰라요. 이게 보면 다만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나이나 또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 이거는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아 이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게 된답니다. 어느 쪽이 더 많다 그랬어요? 뇌동맥류. 치료 안 하는 게 70%, 치료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치료 안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글자가 큰 거는 제일 많은 거예요. 정기적인 관찰해서 1년 후에 찍어봅시다, 2년 후에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만약에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데 찍다가 조금씩 크기가 커지거나 하면 그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혈관을 통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 둘 중을 하나 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따지면 시술을 조금 더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봐서 어느 게 더 안전한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꽈리를 이렇게 집게로 찝는 게 수술이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보세요. 이게 부풀어 오른 거죠. 여기 부풀어 오른 풍선 안을 이런 미세한 코일 같은 거 채우는 거를 백코일 색전술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편집한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시술하는 모양이에요. 머리 안에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뇌동맥류라고 했죠. 동맥꽈리. 그래서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타구니에 있는 혈관을 뚫으면 이 혈관이 쭉 연결이 돼요. 이렇게 심장, 요 머리까지 연결이 돼서 쭉 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까지 찾아 들어가서 안에 그러니까 풍선 안을 시멘트로 채워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탁 굳어지니까 안 터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백금 코일 같은 거 그래서 코일 색전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이렇게 잘록하고 풍선처럼 동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만약에 여기가 펑퍼짐하게 입구가 넓으면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바깥으로 다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 경우에는 다 채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안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고, 수술은 어떻게? 수술이 옛날에 수술 이렇게 했대요. 예? 머리 공포에 질려 있고 옆에서 막 구경하고 있고 막. 요즘 수술 이렇게 하나요? 머리 수술 저는 수술 전문으로 하는데 요즘 수술은 이렇게 안 해요. 응? 여기 보면 이게 수술 장면인데 좀 뭐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뇌동맥류죠. 이게 부풀어 오는 거. 이게 수술은 이렇게 머리에 틈이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틈을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예쁜 예? 앵두 모양의 뇌동맥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거. 여기 보세요. 이게 입구가 이렇게 넓으니까 아까처럼 코일 색전술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니까 이렇게 이제 수술적인 결찰술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수술이고, 여기 보면 예, 상처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한 3cm 정도 조금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창을 내 가지고 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반반 수술하는데 예? 수술이 아까 그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게 이거 보세요. 저기 머리카락 안쪽에 나중에 상처 다 아무런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눈썹에다가 하기도 해요. 눈썹에다가. 저기 죄송하지만 이제 대머리 막 이러면은 상처가 보이니까 그러면 눈썹으로 합시다. 이제 눈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술도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어서 치료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무리 없이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시죠? 뭘 조심해야 될까? 저런 거 안 생기려면. 네? 유전이 되나? 유전되나요? 뇌출혈, 뇌혈관 질환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계 가족이 어디예요? 아버지, 부부는 직계 가족인가요? 부부는 피가 안 섞였어요. 피가 섞인 직계 가족, 부모, 자식 중에 만약에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이 한 2사람 정도 있다. 그러면은 검사해봐야 돼.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생겨요. 그런 경우에 검사해봐야 돼. 그다음에 다낭성 신종이라고 해서
저거 있으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한 해 교통사고가 몇 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 해 교통사고가 20만 건이 일어났어요.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리 한 해에 뇌동맥류가 몇 건이나 생겨요? 15,000개 정도 돼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생겨요. 교통사고보다 덜 할 수 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차에 부딪힐까 봐 걱정하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예? 뇌동맥류는 걱정한다고 안 생기지 않아요. 내가 무슨 약을 먹거나 무슨 좋은 치료를 받으면 뇌동맥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 있으면 굳이 저보고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혹은 부인이 남편이 딸아들이 건강검진 해가지고 찍었는데 어머 뇌동맥류가 있다 꽈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밤새 펑펑 우실 필요 없어요. 그 중에 3분의 2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중에 3분의 1은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보통 완치율이 99%, 99%. 거의 다 치료해요, 이제. 겁날 필요 없어요. 예? 언제 터진다고요? 몰라요. 하루 이틀 사이에 터질 확률이 1%도 안 돼요. 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있는 거를 아는 순간 어쩔 줄 몰랐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모르고 있을 때는 어디 세계 일주 다니다가 그거 알고 나서 겁나.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 10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올 한 해에 터질 몇 명이나 터지겠어요? 통계로 나와 있는데 한 명도 안 터져요. 1명 미만이에요. 한 10,000명 정도 터져요. 10,000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치료를 권하냐면 되게 이제 나이가 많이 젊고 그 크기가 많이 크고 이래서 터질 확률을 1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이상 봐야 될 때, 예? 그러면 복리로 계산해야 돼. 1%니까. 그러면 터질 확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한 20, 30% 이상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터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만약 여기 혹시 투병 중인 분이 계시면 그거는 여기 오실 정도면은 정말 잘 회복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뇌출혈은 우리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기를 어떤 시련도 이겨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끈기 있게 열심히 하면 하루하루 좋아져요.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다 나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1cm씩만 좋아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계속 나을 수 있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